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제 연기, 연기를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현설수설이 될 것이고, 뭐 하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 연기랑 관련된 여러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결국 보고 싶은 것은 뭐 인식론, 그거, 근데 연기는 저는 이제 인식론 때문에 관심이 있고 하지만은 연기랑 관련된 다양한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연기를 설명하는 아비달마식의 설명이라든지 또 뭐 거의 생물학적인 존재론적인 발생론 비슷한 그 설명이라든지 또 어, 어떤 뭐랄까 윤리 이 인과응보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여기에다 지금 주저주저를 좀 해볼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식론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인식론은 어차피 존재론이라든지 가치론에 다 연결 다 있죠. 그야말로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인 거나 또 가치론적인 것이 연기로 설명되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그냥 주절주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점이 없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더욱 초점이 없을 것이고 많은 얘기를 일단 한번 나눠가면서 결국은 모르겠네. 연기를 그러니까 나중에 불교를 할 때 본격적으로 뭐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무명행식 이렇게 쭉쭉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우 흰머리 어 저는 결국은 식을 중심으로 올 거예요. 지금 철학유랑 여기에서는 식을 중심으로 올 거예요. 식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삼계도 결국은 어 제사선천 거기에 달려 있듯이 식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한번 훑어는 보자. 훑어봅시다 하는 거죠. 자, 우선 그 연기의 방식 중에서 존재론적인 방식 먼저 볼까요? 제가 식을 보려고 하지만은 존재론적인 거랑 다 결부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또 이 지금 막 그 발생학적인 거 이런 거랑 또 무관한 것도 아니고 DNA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거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불교 책이 제가 90년대 읽을 때는 그런 게 덜했거든요. 진짜 재미없는 책들, 재미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요 식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뭐랄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핵심을 손상하지 않는다면은. 근데 그런 것들 머테리얼이 될 만한 뭐 그걸 할 수 없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여러 관점들을 볼 수 있는 그 좀 구체적인 그 뭐 이렇게 생물학적 그게 물론 이제 한 70년 그때부터 한 50년 전부터 그 분자생물학 DNA 막 이런 게 이제 저기 하긴 했지만은 또 90년대쯤에 또 비약적인 그런 게 있었고 그 이후에 반영된 그런 책들은 또 연기에 대해서도 다르게 좀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재밌거든요. 인식론적으로 또 재밌고 그래서 결국 그런 거 위주로 그 생각을 펼쳐 나갈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90년 정도까지 쓰여진 책에는 이런 게 많죠. 90년대 제가 불교에 관련된 책을 중고등학교 때도 안 본 건 아니지만은 성인 되고 나서부터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재미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어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가 어 사람이 되면서 사람됨이 끝나는 것까지 그걸로 완전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그거 하나의 방식이죠. 그런 식의 방식은 이제 그 연기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서
그것도 계속 그런 방식들도 반복이 되는 것 같아. 반복이. 현대 와서도 조금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그 다른 이론으로 바라본 것을 토대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거의 발생학적인 그런 거, 존재론에 가까운 건데, 그 연기가 참 층위가 다양한 층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연해서 여러 개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은, 연기적인 인과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있고, 또 인식론의 그 차원을 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주니까. 그 발생론적인 거는 그 인과가 거의 유사 근거율에 가까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거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딱딱딱딱 논리적 인과관계에 비슷하게, 물론 그런 거는 유사라고 했죠. 유사. 역시 인과는 조건들 이런 거거든. 근데 조건들뿐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거, 인터 디펜던트한 것, 그런 것들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된 다음에 배아 발생 그런 과정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명, 행, 식,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육처까지 가고, 그다음에 수 받아들이는 거. 그 순서도 뭐 난해하잖아요. 어떻게 잘 소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설명이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아, 왜 이렇게 안 붙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대부분의 설명이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차거든요. 오히려 그 중에서 식이랑 관련된 부분, 식이랑 관련된 부분 앞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늘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나머지 그 방식은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건, DNA는 뭐 좀 주는 게 있지. 빛을 던져주는 게 있지. DNA 방식으로 설명을 하던, 아니면은 그 가치론의 차원에서 윤리학적으로 그걸 이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나누거든요. 인과응보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그 방식은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숙명통, 부처 선생님이 발견했다고 하는 숙명통. 그러니까 시병기까지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했는데, 무명행까지가 식을 경계로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그게 거기에 이거 오늘 진짜 주저주저해서 이게 전달도 별로 잘 안 되고 전달력도 안 높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거 각오하고 지금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하나 설명할 때 그래도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야겠다. 일반인에게니까 늘 일반인 클래스에 맞추고. 지금 불교 좀 관심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것들이 다 어떤 건지, 어떤 갈래인 건지 다 이렇게 갈피 잡고 하시겠지만은, 처음에 해가지고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부터 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수를 하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부터 어떤 육심 이런 게 생기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집착하고 탐진치 이런 삼독에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로병사 겪으면서 가는 거, 생명체의 개체의 한 사이클 비슷한 거, 그런 방식의 그 12연기, 이런 것은 이런 그런 방식의 설명은 거의 존재론적인 설명에 가깝긴 하지만은, 여기에도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것들이 있고, 이것도 가치론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에서의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가치론까지 한번 가볼까요? 가치론은 이런 거예요. 식을 중심으로 그 앞쪽이 전생이라 이거야. 숙명통에서 봤던.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또 식의 어려운 문제가 또 나오겠네.
안식을 지금 계속 많이 설명했죠. 안식. 식의 대표로. 그러니까 미세식인 거죠. 미시의 식인 거죠. 나노 단위의 식이 우리가 이런 뭐랄까 유니티로 하는 뭐 유기체로 이렇게 하는 유기체도 뉘앙스가 여러 개 갈래가 좀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유기체로 하는 그 식 전의 식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DNA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세포 단위의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식일 수도 있고, 그 식이 있거든. 면역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이 아니잖아. 유니티 식이 아니잖아. 이 우리 개체의 식이 아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하고 싸우세요? 아니지. 미시식이에요, 미시식. 나중에 아레아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는 미시식이란 말이죠. 이거저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식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네.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 선생님이 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간 다음에 그 뒤쪽을 보니 숙명통이 열리면서 전생을 본 거야. 아, 그 안쪽에 이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식보다 다른 차원의 식이 있구나. 전생의 식. 전생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연결하는 거니까 지금. 가치론 얘기하려다 이렇게 왔죠. 전생의 식. 시간적인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미세. 그게 무명과 행이야. 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태초에 이 행이라고 하는 게 까르마적인 거. 제가 열반도 두 개로 나눴죠. 무여열반, 유여열반. 까르마, 시간, 관성. 그 관성에 의해서 같은 보는 작용을 하는 것도 식물들이랑 나랑 다른 동물들이랑 다 다르거든. 다 다른 일체 유심조로 다르게 이렇게 안식으로 창조를 해내거든요. 창조라고 하는 건 좀 우습지만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만드는 거지 사실은. 안식이. 그 단계의 것을 숙명통으로 이 부처 선생님이 깨달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류학 가치론적으로 보면 전생인 거예요, 전생. 근데 이게 또 이제 다른 개념이랑 겹치지, 인과응보랑 겹치죠, 나중에 결국은.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맥락은, 말 되게 못한다. 라이터를 사야겠네. 불이 안 붙어.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생이랑, 지금 요 현생이 나뉘겠네요? 현생? 현세? 그 다음에 식에서 어디까지를 보통 보죠? 식에서, 그리고 생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노사잖아요. 근데 그 생이 현생이 아니라 다음 생이란 거야. 가치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거기가 현세인데 현세에서도 인과가 있어. 수를 중심으로. 수까지는 인에 해당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막 욕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넷의 직전까지 가는 단계에서는 또 과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거기에는 제가 이렇게 엉성하게 말하는 것은 제 관심이 엉성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척도 그렇고 이렇게 의를 펼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복스럽게 못 사는 경우가 많고 이런 문제지. 이런 문제로 그거를 가치론적인 방향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서도 일단은 시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전에 말했듯이 까르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이런 가치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연기적 인과에서는 인과에 타임렉이 발생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짓지만은 벌을 안 받아. 그리고 이를테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 그걸 하면서 죄책감까지도 아니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 시점, 점으로 포착하는 어떤 시점, 공간화된 시점에서는 그게 맞아. 그리고 공간화된 시점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도척이 잘 살고 이게 정의롭지가 않아.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거대한 형이상학, 신학적인 형이상학, 종교적인 형이상학, 아니면 그 고대적인 철학 그런 데에서의 형이상학에서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는 다음 생, 심판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우리 느낌에 이렇게 다가오는 종교의 그런 모습이고 불교도 그렇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인식론 그들이 바라보는 그것은 무여열반 유여열반이 나뉘었듯이 그 까르마 업, 이 업은 그 관성 그리고 그 관성이 주는 그 뭐라고 합니까 업이 그렇게 까르마한 것이 그 행을 한 것이 그러니까 미세 그 감각세포들이 시각세포들이 까르마를 한 것이 이런 안구를 하기도 하고 이게 다른 그 시각세포들로 식물들의 시각세포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영향을 준단 말이죠. 시간에 걸쳐서 연기적 그런 조건들 상호 그 연기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벌을 받지는 않지만 유여의 열반에서 무여의 열반까지 그 텀이 있듯이 어떤 텀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일체유심조로 그 업보에 의한 지옥이라 그러니까 3세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천국 지옥 그걸 나눈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사람이 만든다는 거야. 세상을 이렇게 딱 지켜봤더니 사람이 만드는 거야. 지옥도 사람이 만들고 일체유심조로 천국도 사람이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소시오패스나 그 사이코패스가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의지 거의. 실제로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전생도 요 세상에 포기할 수 있고 내세도 요 세상에 포기할 수 있는 거야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거 되게 어렵고 재미도 없고 그렇다. 뚜렷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그러니까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생에서 받는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지금 일체유심도로 다음 생이나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지점 딱 순간에선 벌도 안 받고 그렇게 가책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래도 까르마로서 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식들이 이렇게 시간에 걸치면서 분화했듯이 같은 안식만 해도 다양한 생명체들이 다른 안식을 가지고 다른 일체유심조의 세상을 바라보듯이 개구리가 회색 세상에서 파리만 보이듯이 이 착하게 안 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까르마에 의한 업보가 연기적 인과 속에서 있다는 거죠. 처벌받고 처벌받지 않고 또 심판받아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 일치유심조. 발 뻗고 못 자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게 뭐가 이렇게 구리고 그러면은
발 뻗고 못 잔다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게 식이 만들어내는 감옥인 거죠. 감옥. 실제 감옥이랑 그 감옥이랑 또 내세 감옥이랑 이런 것들이 다 식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우, 20분 얘기했네. 내가 지금 뭘 얘기한 거야? 잠깐만. 연기를 얘기하려고 했죠, 연기. 연기를 얘기하려고 했고, 저는 이제 연기를 나중에 뭐 정리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전에 좀 연기에 관해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연기가 어떤 식으로 또 사유가 됐냐. 그 시기, 그리고 그 이후 시기, 그리고 현대에 계속 재해석되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맥이 다 이렇게 재해석이 계속되고 있고, 현대에도 이제 인식론이나 또 다양한 분과학, 특히 이제 70년대 이후에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신경과학, 거기로 하면은 까르마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신경회로의 강화라든지 약화라든지 아니면 파장들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그 이전에 인식을 포착해내는 방식이랑 다른 방식으로 포착을 해내는 셈이죠. 근데 아 이거 너무 주절주 횡설수설이다. 발생학적인 그런 그 연기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그 존재론적 또 가치론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인과응보를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인식론적으로 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이제 식을 중심으로 보려고 앞으로 반화가려고 하는 것이고, 음, 특히 이제 전생 그리고 현생 그리고 내세로 이어지는 그 인과 뭐라고 해야 돼? 그래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대차대조표가 안 맞아. 세상은 늘. 근데 지금 안 맞는 것은 이제 불교식으로 치면은 전생에 뭐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단 거지. 그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까르마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 이제 죄를 받는다 이런 것도 지금의 까르마. 그러면은 결국은 그 숙명론적인 거냐?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완전히 내가 저기 하는 거죠. 그 이전의 영향, 그 이전의 관성의 영향, 까르마 관성. 그리고 지금 하는 거에 의해서 앞으로의 그 관성, 그걸 내가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세상을. 그 이전, 이후, 연기적으로 연결된 요 망 속에서, 이 공 속에서, 공. 그죠? 연기적인 공 속에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숙명론이랑 반대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거의 모든 형이상학적 철학이나, 뭐, 인과응보의 종교, 가치론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것에서 생각하는 죄와 벌, 선행과 악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숙명론이 아니죠, 여기는. 그리고 또 내가 뭐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날랄까 말까 하네. 그리고 또 어, 죄송합니다. 버벅거려가지고 잠깐만. 인과 인과응보 연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게 인과응보도 사실은 인과율이잖아요. 인과율. 만약에 딱딱하게 해석한다면 근거율 비슷하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교가 이제 인과율을 보는 것은 나중에 그거 해석되는 게 우리가 편리한 방식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단순화시킬 때 그런 거 비슷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인터디펜던트하게 연기적인 과율, 충족이율 비슷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정된 게 아니죠. 근거율 같은 그렇게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선한데 복이 없고, 선하면서 복이 있고, 또 악하면서 복이 있고, 악하면서 복이 없고, 이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연기적인 그 12연기적인 그 인과응보의 그 사유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게 뭐였죠? 악하면서 복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또? 선한데 복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거율이랑 좀 다르죠. 어휘들이 지금 이게 앞에 있는 수십 편의 것을 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쓰는 말들이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가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가치론적으로도 다른 대부분의 그 형이상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선하면서 복이 있고 이렇게 맺히지를 않는 게 연기적이어서 그렇다는 거지. 연기적이어서. 또 이렇게 다른 면에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선한데 복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악하면서 복을 받는 거 저거 나쁜 거야 이렇게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 나중에 언젠가는 저기가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인식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잘 못 풀었습니다 오늘. 근데 그럴 걸 각오하고 지금 시작을 했던 것이고, 점차로 이제 식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론을 좀 더 보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12연기를 정리해서 한번 하죠. 불교할 때 무명양식부터 해가지고 어 뭐죠? 노사까지 노사까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딱 정리된 걸로 한번, 그 정리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이식론을 보는 거고 하니까 정리되는 대로 보면은 내가 많이 막 학습을 하고 자료도 많이 갖다 놓고 해야겠네. 왜냐면은 생물학이 막 나올 것 같거든요. 미생물학. 그렇습니다.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